이번 시간은요, 동엽이 같은 주린이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야, 지난주에 또 저희가 차트 보는 법 중에 거래량을 공부해 봤거든요.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동엽이도 이제는 거래량만 보고도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넘어가자 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또 공부를 해볼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차트 공부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네, 기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지 마시는 게 아니라 기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양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아니 지금 코너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대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산통을 다 깨버렸어요. 아, 지금. 왜 그러세요? 네. 이거고 저거 하지 말라 그래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양민의 명품 명품 주식 주식 아카데미. 아카데미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주제 네.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보는 아주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맞아요.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리고 캔들만 보지 마시고 거래량을 꼭 같이 봐라.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를 잘 한번 보시라 그랬잖아요. 방금 우리 동엽 MC도 네. 그 거래량을 잘 보고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아주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모범생들이 바로 이 명품 아카데미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제 해드렸던 차트의 어떤 기초를 약간 응용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닥 차트 분석 종목을 응용. 왜 고집하느냐? 바닥 종목을 고집하는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 종목을 너무 좋아해요. 네.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을 그래야 좋아하는데. 수익이 많이 나죠. 그렇죠. 싸게 사면은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 편견을 좀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견, 네.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정말 위험하다. 오히려 추세가 좀 잘 잡힌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다. 네. 최저점에서 매수한다라고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걸 제가 오늘 차트 분석 응용편을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바닥이 어딘지를 좀 가늠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바닥 바닥이라는 종목이 게 무엇인가? 과연 무엇인가? 맞아. 우리 항상 개념부터 들어가죠. 그 이게 실제로 이제 바닥 종목은 뭐 정의를 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네. 판단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종목. 조정. 근데 이거 자체가 참 애매해요. 충분한 도대체 조정. 어디까지 조정을 받아야 충분한 애매해. 조정이냐. 이거 그래서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항상 거거든요. 매니저님한테 나한테 물어봐라 이거야. 그렇죠. 지금 뭐 그런 의도도 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충분한 조정을 받은 종목이 바닥 종목이다. 네. 바닥이 이제 확인이 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화두를 좀 던져볼게요. 과연 어디가 저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웬만큼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싶어서 저점인 네.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지는 빠지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바닥이 정말 어디인지 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자는 그것도 거고요.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싸게 사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편견을 깨신다면 주식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오히려 바닥 종목보다는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을 선호하시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네. 풀어드려 보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생각 정도 조만간에- 하면 이제 초급반은 벗어나는 거네요. 정관님, 네. 저희 주린이 같은 사람은 참 좋은데요. 네. 이거 영업 비밀 다 알려줘도 되는 겁니까? 밥 먹고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엑기스는 숨겨놨거든요. 오늘 아이, 그런 방송용으로 질문을 하시면 안 방송용으로 되죠. 설명드릴 수 있는 것만 아니, 제가 준비를 제가 했으니까요. 방송용 말고 제가 개인적인 먹고 사는 거. 거는 우리 동엽 MC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것들까지 다 끌어내 보겠습니다. 바로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먼저 조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조정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기술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이제 바닥이 확인된 종목.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에 줄 긋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을 때 하락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다 빠졌다고 생각하고 미리 잡으시면 안 돼요. 바닥까지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서서히 이렇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면서 추세선을 딱 바닥에 그었을 때 그 이상으로 더 떨어지지 않은 자리가 나와야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바닥이 확인된 종목이 비로소 바닥 종목이고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바닥이라는 게 아까 제가 조금 이따가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지만 지지 라인이 다 나온 줄 알았어. 근데 매수하고 나면 더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제 뭐 메이저 수급, 우리가 소위 네. 말해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는 건지,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 기관이나. 건지, 혹은 세력화된 수급들이 뭔가 매수를 해주는 건지를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 이런 거죠. 주가가 한 10배 올랐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 한 20% 조정받고 옆으로 횡보하고 지지 라인이 나왔어요. 이게 지지라인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무슨 악재가 나오면 이만큼 또 빠질 수 있잖아요. 위치가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일부 받고 나서 횡보를 하는 구간일 때는 바닥이 나왔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위치도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런 거죠. 시장의 트렌드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게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50% 가까이 빠진 반토막 나는 종목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은 워낙 시장의 좋았죠. 트렌드의 중심이 되는 종목이었잖아요. 흐름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반토막 난 종목이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면 다른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 종목을 공략을 하시더라도 전혀 시장과 상관없는 무관한 개별주 테마주들을 공략하실 게 아니라 그래도 시장 트렌드 주도 안에 섹터 안에 먼 게 엮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이제 트렌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중바닥, 삼중바닥 사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우리가 쌍바닥, 뭐 삼중바닥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추세를 그어보면 요렇게 이제 바닥을 한번 찍은 듯 하다가 반등이 한번 들어와요. 그 이게 다시 되밀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W자형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중 저점이 만들어졌으니까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삼중바닥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세 번째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하면 정말 견고한 바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단순히 외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반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만들고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걸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락 바텀이라고 하거든요. 바닥처럼 바위처럼 딱딱한 바닥이다. 더 이상 깨지지 않을 바닥을 만들고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를 그래서 빨리 제가 네. 충분한 조정을 받은 거 설명은 드렸지만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근데 방법은 분명히 네. 있어요.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게 좋을지를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것도 너무 지겨운 격언이에요. 명언인데요? 네, 증시 격언이죠. 어.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 종목이 어디까지 빠질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도세가 강하게 붙어 있는 종목은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언제 어디서 악성 매물들이 나올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뢰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바닥이 아니라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우리가 잡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섣불리 여러분들이 저점을 확신을 하고 미리 비중을 실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알테오젠 여러분들이 살리도 사연 보내주신 분께 제가 진단해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알테오젠을 최고점 22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거의 80%를 사놨다라고 치면은요 주가가 22만 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중이 많아서 손절도 못 치잖아요. 네. 근데 한 5% 10% 정도만 사놨다가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바닥이 확인되는 걸 보고 추가 매수도 하고 단가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전략적인 어떤 유연성을 찾기 위해서는 섣불리 여러분들이 저점을 확신하고 비중을 실었을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례 차례인가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사례가 나왔는데요. 야. 지하실 종목을 이제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가슴이 지하실 아픈 종목은 차트인데. 당연히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안 네. 좋은 거잖아요. 네. OCI 종목. 네, OCI라는 종목의 이제 네. 차트인데요. 이게 뭐 아주 오래전의 차트가 아니에요. OCI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막 50만 원, 60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네. 다 지나간 얘기는 여러분들께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2019년, 2020년의 차트를 제가 잘라온 거거든요. 많이 빠진 종목이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OCI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대표도 잘 아시는 태양광 이제 네.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여기 제가 박스를 그어놓은 걸 보면 횡보를 하면서 조정을 다 받은 것 같아요. 박스 더 이상 네. 빠지지 않잖아요. 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주가가 여기서 이만큼 급락해요. 급락한 게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9만 원, 10만 원짜리에서 6만 원짜리까지 빠진 거거든요. 이야.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가 빠지는 거예요. 예.
이 차트가 빠지는 걸 보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횡보가 같아요. 되죠. 네. 아, 이제 정말 다 빠졌다. 그러니까. 진짜 싸다. 네. 내가 이 종목만 사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바닥이란 생각이 드네요. 올해 연초에 이게 어디까지 빠졌냐면 3만 원까지 3만 빠졌어요. 원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바닥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지하 2층까지 주저앉아 있는 네. 종목을 싸게 산다라고 해서 절대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 종목을 사례, 물론 조금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결코 여러분들이 많이 빠진 종목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급등주는 네. 추격 매수를 해서 최고점에서 물렸다라고 칩시다.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은 탄력이 대단히 강하고 급등주라는 건 뭔가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시세를 조정을 타고 심하게 있네. 받더라도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런 종목을 고점에서 물리는 게 낫지, 이런 종목을 섣불리 여러분들이 바닥을 예단하고 들어갔다가 주가가 3만 원까지 빠졌을 경우에는 2년, 3년, 4년이 지나도 본전 매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공략해가지고 수익 낼 수 수익을 있는 낼 수 기회까지 있는. 날리고 그러네. 이 종목으로 손실까지 보고 2배로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장에, 물론 최근에 OCI라는 종목도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네. 태양광 관련된 이슈, 이제 주목을 바이든 받고 당선자의 있- 어떤 네. 친환경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으나 이때 안 사신 분들은 올라가요. 아직도 본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점이 아닐까요? 너무 미련한 뭐 이게 지금 차트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제 많이 빠졌을 때의 차트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OCI 주가는 서서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으나 이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많이 빠진 종목이 안전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하실 종목이 사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 밀어내고 나면 결국 여러분들 못 버티고 이제 손절을 한다. 그래서 바닥 종목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 회사는 이제 제넥신이라는 종목의 차트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넥신은 잘 아시죠? 코로나19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는 상당히 좀 탄탄한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회사도 지금 19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슬쩍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고점을 치고 이렇게 이제 슬쩍 조정을 받고 21선 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차트 참 좋아하시거든요. 요런 자리에서 아, 이제 드디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 하면서 매수를 딱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내가 이제 바닥을 확신하고 들어간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사실 손절 대응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버티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바닥을 잡는 듯 하다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진짜 못 견디고 손절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차트만 보고 추세적인 흐름을 잘못 판단하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했다가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제넥신을 사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바닥을 확실하게 이제 만들고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넥신을 사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 매도를 하셨거나 혹은 주가가 올라와도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다시 재접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지하실 종목들 추세가 이제 꺾였다. 바닥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종목을 접근하는 게 정말 좀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사야 되는 시기? 지금은 이제 사야 되는, 이건 이제 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요. 아. 제가 이제 바닥을 찍는 신호를 아까 간단히 좀 정리를 네. 해드렸잖아요. 네. 이중 바닥을 만들었거나 삼중 아. 바닥을 만들었거나 네. 지지 라인이 이제 완벽하게 형성이 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신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신호, 제가 이제 매매 기법 중에 바닥 종목을 공략하는 이제 MV 매수 기법이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법을 제가 오늘 뭐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어쨌든 그런 이제 기술적인 신호들이 포착된 상황에서는 아,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턴어라운드를 이용해서 제가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목도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종목이 이렇게 다시 또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또 뭐 아카데미 교육 시간을 통해서 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꼭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최선일까? 최저점 매수가 꼭 최선일까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최바닥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확신이 이것 없죠.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매도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최저점에서 샀을 경우에는 매도도 그만큼 빠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요거는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추세가 회복되기 전에 흔들리는 구간을 버티기가 힘들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완전히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딱 샀어요. 네. 바닥에 잘 사가지고 주가가 이거 올라가고 있어요.
이 올라간 자리에서 한 번만 흔들어 버리면 바로 매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최저점에 매수가 되면은 매도도 그만큼 빠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몇 번 바닥에서 흔들고 아주 큰 시세가 날 때는 오히려 그 주식을 이미 다 팔아먹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최저점에서 사는 게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 네. 차라리 추세가 회복된 걸 확인한 후에 접근하는 전략이 좀 더 좋다. 올라가는 걸 보고 그렇죠. 들어가자.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하니까 도대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데 이것도 제가 사례를 갖고 왔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세요. 자, 최저점에서 매수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수익도 그만큼 작다라는 걸 제가 차트를 통해서 증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자, 이 종목이 이제 현대차의 차트예요. 현대차 올해 이제 3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네. 3월 달에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현대차 이제 정의선 회장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 운동 한다고 주가를 정말 많이 사셨어요. 특히나 이제 10만 원대 아래에서 이 바닥권에서 정말 많이 매수를 하셨거든요.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지는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요때 사신 분들은 지금 들고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 왜냐하면 네. 바닥에서 사가지고 이 종목이 11만 원 근처, 12만 원 근처까지 슬쩍 이렇게 반등이 한번 들어와요. 네. 그럼 이때까지는 주식을 잘 견뎌. 들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네. 왜냐하면 큰 고비 없이 그냥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는 잘 들고 계시는데 네. 한 15%, 2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요. 흔들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흔들기인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만큼 절호의 찬스에서 10만 원 밑에서 싸게 사가지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해. 15% 수익 났던 게 10%로 줄어들고 5%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못 참는 거예요. 빨리 수익을 확정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빠지는 걸 두고 보고 있기가 힘들어서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그냥 10%만 먹고 치워야지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바닥에서 사는 게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종목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간 타이밍. 12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 사시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오잖아요. 18만 원, 19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이 싸게 산다라고 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현대차의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전문가님, 네. 그 죄송한데 혹시 네네. 제 계좌 보신 겁니까? 왜요? 저 현대차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저런 분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제가 진짜로 네.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현대차의 사례를 오, 가지고 온 이유도 소름 돋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 저점에서 사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저 8만 원, 9만 9만 얼마에 원대 샀는데, 사신 분들 예. 되게 많으실 텐데 그 종목을 지금까지 들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다.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추세가 회복되는 걸 확인하고 산 게 아니라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음 차트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추세 회복을 하고 매수를 하면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삼성 SDI라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의 이제 주가에도 움직이는 걸 보면 바닥을 찍은 듯 하죠. 여기 저점에서 샀다라고 칩시다. 똑같아요, 현대차랑.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갈 때는 그냥 들고 있거든요. 네. 빠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팔아버려요. 한번 흔드는 10% 먹고 구간. 팔아버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최저점에서 단기 최저점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샀다라고 칩시다.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잖아요. 또 밀어버리면 못 건디고 팔아버려요. 근데 이 종목은 추세가 회복되기 시작한 45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이 자리에 샀어야 훨씬 더 큰 단기 수익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하는 것보다. 요만큼 먹으려고 최저점을 고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추세가 회복되는 걸 확인하고 이 파동을 공략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고점까지 못 들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훨씬 더 큰 구간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라리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하는 게 좋다.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이건 네. 장기 파동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파동일 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공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위한 꿀팁? 꿀팁, 네. 최종적으로 오늘 교육해드린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떨어지는 칼날은 일단 잡지 마시라. 차라리 급등하는 종목을 사는 게 낫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상책이 아니다라는 거 방금 제가 현대차의 사례, 그러니까요. 삼성 SDI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오히려 추세가 잘 만들어진 종목을 사는 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라는 걸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종목은 결국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저점에서 산 종목을 정말 크게 수익을 내려면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을 거치셔야 되거든요. 추세가 이렇게 흔드는 과정도 버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추세가 잡혀있는 종목은 타점만 정확하게 딱 들어가시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족할 챙길 수 만한 있으니까.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전략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지영 씨가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네. 진짜 이게 바닥이 잡힌 건지 회복이 되고 있는 건지 추세가 만들어진 건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지지, 저항, 돌파, 붕괴 이런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리려면 정말 밤을 새야 되니까 다음 기회를 통해서 또 네. 다시 한번 구체적인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건데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오늘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